단순한 끝말잇기에 쿵쿵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금지어를 말하면 출연진을 가차없이 날려보냈던 프로그램 MC 대격돌. MC 대격돌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오늘은 MC 대격돌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1년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의 코너로 등장한 MC 대격돌. 우리가 레전드 예능으로 알고 있는 공포의 쿵쿵따와 위험한 초대도 MC 대격돌의 코너로 일요일은 즐거워의 코너 속 코너입니다. MC 대격돌 초창기에는 쿵쿵따가 아닌 돌격 앞으로라는 코너가 반영되었는데요. 돌격 앞으로는 시민에게 찾아가 스피드 퀴즈를 하거나 연예인에게 찾아가 제스처를 취해 정답을 맞추는 퀴즈 형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MC 대격돌이 2기로 넘어가면서 10화부터 공포의 쿵쿵따가 시작됩니다. 공포의 쿵쿵따는 리듬에 맞춰 끝말잇기를 하는 끝말잇기 게임이 메인인 프로그램인데요. 시작 전 MC들의 꽁트와 쿵쿵따에서 MC들이 받는 벌칙들로 큰 인기를 가지게 되고 쿵쿵따 게임은 전국의 유행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단순한 끝말잇기가 재미있기 쉽지 않은데 당시 멤버들의 라인업을 보면 재미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의 쿵쿵따에는 강호동, 유재석, 이휘재, 김한성이 멤버였는데요. 멤버 한 명 한 명 캐릭터가 있었는데 강호동은 텐션이 넘치고 힘으로 윽박지르는 캐릭터였고 유재석은 현재의 모범적인 이미지가 아닌 촐랑거리며 깐족대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이휘재는 바람둥이 캐릭터면서 토크를 시작하고 이끄는데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김한석은 존재감이 가장 적었지만 쿵쿵따 게임을 한방단어 유도 싸움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재석의 깐족거림으로 강호동을 약올리다가 응징당하고 맞기를 반복하며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콤비가 되며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쿵쿵따로 인해 일요일은 즐거워는 동시간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KBS 대표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되고 스콘발이나 껌거리 같이 잘 쓰이지 않고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우리말을 널리 알리고 재발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표 주말 인기 예능으로 잘 나가던 도중이었던 41화를 끝으로 쿵쿵따 멤버들 중 유재석, 이휘재, 김한석이 정통 코미디를 하러 코미디타운으로 가게 되면서 하차를 선언했고 강호동도 얼마 후 MBC로 이적해 강호동의 천생연분을 런칭하며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쿵쿵따 1기는 멤버들의 이탈로 막이 내렸지만 당시 쿵쿵따는 인기가 많았고 시청률 또한 잘 나왔기에 제작진들은 새로운 멤버들을 캐스팅해 쿵쿵따 2기로 재시작했습니다. 2기에서는 세 글자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 글자 두 글자를 번갈아서 하는 방식이라든지 최다 벌칙자가 추가 벌칙을 받는 등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했지만 1기와 달리 별다른 인기와 호응을 얻지 못하는 도중 2002년 11월 MC 대격돌에서 위험한 초대가 등장합니다. 위험한 초대가 MC 대격돌의 대표 코너가 되면서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쿵쿵따는 결국 2003년 5월 종영하게 됩니다. 위험한 초대는 여자 연예인을 초대해 인터뷰하는 방식의 일종의 토크쇼이지만 단순한 토크쇼가 아닌 게스트가 특정 행동을 하면 물벼락이 쏟아지고 특정 단어를 말하면 물대포를 발사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벌칙은 점점 강해져 특정 단어를 말했을 때 벌칙인 물대포는 벌러덩 의자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플라잉 체어까지 발전되었습니다. 파격적인 만큼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가 있었지만 물낭비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초등학생들이면 항상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이다 라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교육을 받고 자랐을 텐데 벌칙으로 물을 펑펑 쓰는 프로그램인 만큼 물낭비다라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물낭비뿐만 아니라 벌칙으로 인한 가학성 논란도 일어났습니다. 결국 군사 정권 시절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항의가 들어와서 2003년 10월 위험한 초대가 끝나게 되면서 MC 대격돌도 함께 끝나게 됩니다. MC 대격돌을 코너로 둔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 역시 새로 부임한 KBS 사장이 예능 공영성 강화라는 취지와 함께 예능 재개편을 하면서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도 종영하게 됩니다. 이후 일요일은 101%로 바뀌면서 MC 대격돌은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여걸5라는 프로그램을 코너로 두게 됩니다. 여걸5는 이름 그대로 여자 연예인 5명이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당시 남성 출연자들이 주도하던 예능 오락 프로그램에서 조혜련, 이경실, 정선희 등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는 여성 방송인들이 함께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조숙녀나 섹시녀, 청순녀처럼 방송에서 여성 캐릭터들의 매력을 소비하는 틀에서 벗어나 여걸이라는 이름에 맞게 거침없고 털털한 모습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랩 배틀, 빨리 말해를 시작으로 틀리면 벌칙을 받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가 디비디비디브로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기존의 참참참 게임에 디비디비디비라는 별다른 의미 없는 구호로 운율에 맞추며 참참참과 동일한 게임으로 공포의 쿵쿵따에서 쿵쿵따가 끝말잇기에서 변형된 것을 생각하면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일요일은 101%에서 성우 장정진 씨가 사고로 사망하자 일요일은 101%가 종영하게 되고 해피선데이로 바뀌게 되었는데 여걸5는 그대로 해피선데이로 넘어오게 됩니다. 디비디비디브로 인기를 끌던 여걸5는 코너를 확대 개편하면서 새로운 멤버를 추가하고 여걸6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쥐를 잡자 찍찍찍이라는 구호로 가진 자바라 쥐돌이 게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후
동시기에 전성기를 맞은 무한도전의 영향으로 여걸들의 1일 직업 체험기라는 포맷으로 하이파이브라는 새 시즌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걸6의 인기는 점차 떨어지고 있었고 새롭게 도전을 했음에도 크게 나아지지 못한 여걸6는 결국 새로운 프로그램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서 종영하게 됩니다. MC 대격돌도 여기서 함께 끝나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프로그램은 1박 2일로 최고 시청률 40%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MC 대격돌은 잊혀지게 됩니다. MC 대격돌은 끝났지만 MC 대격돌에서 탄생한 쿵쿵따와 디비디비딥 그리고 자바라 지도리는 방송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유행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들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전드였던 MC 대격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공포의 쿵쿵따에서 유재석과 강호동이 평생 맞기로 대결한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